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윗방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2000포인트 위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는 물론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 수급 부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워 계시겠지만은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윤정두의 Y시간에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상반기에는 꼭 빨갛게 물드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1월 20일 날 이후에 벌써 10번째 찾아뵙고 있습니다. 윤정두의 Y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려 왔었죠. 국내 증시,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 1900포인트 미만 그 수준이었는데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지속될 수 있을까? 항상 말씀드렸죠. 지속될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오늘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우 이론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가설이긴 합니다만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까지 1년 내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파워포인트 굉장히 많아요. 좀 정신없이 넘어갈 텐데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무료 다운로드 꼭 받으셔서 자료들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화면 놓고 보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이론이에요. 다우 이론이라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부분도 계세요. 근데 워낙 옛날의 이론이고 또 이 부분이 현 시점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장기 데이터를 놓고 주 추세선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시초다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우 이론 꼭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미국의 찰스 다우가 개발한 주식 시세 동향 판단 방법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누구냐? 또 다우 이론이라는 게 뭐냐?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 지수죠. 그 부분을 맨 처음에 창안을 했습니다. 그 창안했다는 것이 그 큰 의미가 뭐가 있냐면 사상 처음으로 주가지수를 창안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종목만 놓고 봤다는 겁니다. 종목만 놓고 봤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시장 전체를 놓고 보고 업종의 사이클을 같이 논하는 그런 시점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평균 주가는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주장. 이것이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다우 이론의 가설,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밤을 새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HTS상에서도 보고 또 우리나라의 교과서적인 교재라고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그 자료들도 보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번역을 틀려서 이렇게 옮겨놓다 보면요. 그것이 틀려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요. 여기 보시면 중기 추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중기 추세 부분을 도표상으로 다시 옮기면서 증가 추세라고 잘못 옮겼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자료들 다운받으시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옮겨놓은 것이니까 이 부분을 바탕으로 좀 공부 많이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 교육 방송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이런 내용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강세장일 때 매집 국면과 상승 국면, 과열 국면, 그리고 약세장일 때 분산 국면과 공포 국면, 침체 국면 각각 세 가지의 국면으로 나누고 있다는 건데 이름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 번역 부분 자체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도표로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집 국면, 상승 국면, 과열 국면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변환이 되고 계속 순환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그래프 자체를 전체적인 시장의 시세라고 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가지수 차트 그리고 종목별의 흐름이라고 놓고 보셔도 됩니다. 잘 보시면 바닥권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저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왔겠죠.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부터 누군가는 매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열권에 놓여질 것이고 그 이후에 분배의 과정을 거쳐서 공황 침체
다시 매집 상승 과열, 이러한 순환이 계속된다.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요? 산업을 통해서 계속 흐름을 순환성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강세 시장의 상국면, 약세 시장의 상국면의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제1국면은 축적 단계 매집 국면, 제2국면은 마크업 국면, 과열 국면 이렇게 돼 있는데 외우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제1국면 축적 단계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이 내용도 어렵죠. 다 무시하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면요. 주가 부분이 점진적인 상승 추세다. 뭐냐면 완전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그럼 거래량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대바닥에서 죽어있던 거래량이 조금씩 움직인다. 전문 투자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예측과 함께 매수세를 소폭 유입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투자자, 저도 일반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공포감을 아직까지도 버리질 못한다는 겁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1국면이 제일 그렇고요. 2국면의 경우에는 마커 국면, 상승 국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주가 부분은 고가 행진을 지속해요. 52주 고가 행진이 되겠죠.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이러한 52주 신고가에 따른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전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 관심만 높아지고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해해요. 이게 2국면이라는 겁니다. 3국면이 뭐냐면 이제부터 과열 국면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옆집 순이 엄마, 뒷집에 철수 엄마 하다 못해 대학생 고등학생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습니다만 누구나 다 뛰어드는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시장에서 연히 IT 거품 때 기억나십니까? IT 거품 때 코스닥 협회 관계자분들 나오셔서 앞으로는 컴퓨터 없으면 쌀도 못 삽니다. 저희 어머님 난리가 나셨어요. 쌀 못 살까 봐. 그러한 과열 국면이 나오는 게 상국면인데 더 심하다는 것은 약세 시장 상국면에서 제1국면에 달하는 이런 국면이 된다는 거죠. 이때는 난리가 납니다. 어떤 테마주, 말도 안 되는 테마주,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우선주 테마? 대구백화점 우선주 4,000주뿐이 없어요. 그 4,000주를 누군가 다 사버렸죠. 그러고 나서 맨날 상한가예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약세 제2국면에 들어서면은 일단 전문 투자자들은 다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붙들게 되는데 잘 기억해 보세요. 주가가 크게 상승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바닥에 3만 원대에서부터 28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2, 3년 동안에. 기아차 5천 원대에서부터 바닥 찍고 8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발 동동동 굴르고 내가 만 원에 팔았는데 저걸 어떻게 6만 원에 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남들 몰래 고점에서 8만 원씩 막 내려오면요. 그땐 싸 보입니다. 왜? 너무너무 좋다고 하거든.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8만 원에 살까 말까 했는데 막 6만 원으로 내려와요. 그럴 때 막 들어간다는 거죠. 그럴 때 들어가서 약세 2국면에서 이거 뭐지? 잠깐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전문 투자가들 다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반대매매 나가고 투매 나가고 이런 국면이 공황 국면으로 직결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국면은 완전 이제 침체로 접어들죠. 이때도 투매가 나오긴 합니다만 우량주에서의 투매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나머지 이제 개별주들의 투매가 마지막 바닥권까지 이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중요하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강하다고 느끼면서도 여러분들은 많이 불안해하시죠. 금리, 유가, 환율 전혀 부담 없습니다. 1800포인트대이지만 2000포인트 놓고 보십시오. 걱정 없습니다. 해도 하루 유가 얘기 나오면 불안해하시고 그 다음날 금리 얘기 나오면 불안해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배우셔야 되겠죠. 자, 놓고 볼게요. 이러한 부분을 대중과 전문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사람이 그랜빌입니다. 그랜빌의 법칙 잘 아시겠지만은 그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또 다우 이론을 재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맨 밑바닥에서는 대중들은 공포심을 가지고 가는데 파란 글씨의 전문가들은 확신, 점참에도 차익 실현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과열인데 하고 매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포심을 갖는 거죠. 전문가가. 근데 대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맨 고점에서.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우 이론을 재해석한 그랜빌의 재해석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그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우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하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다시 표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간단해요. 1국면 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대중공포심. 이 국면 역시 시장 오르고 있는데 52주 고가행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유가가 뭐 급락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공포감. 상국면일 때 이제 막 시세 나오기 시작하면은 2000포인트 이제 안착 나오고 상반기에 쭉 뻗어 올라가면 이제 막 확신해서 그때 쫓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정도만 돼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 지금 300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지금. 3000포인트 근거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3000, 3500 간다면은 상반기에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죠.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이렇게 강세 시장, 약세 시장이 있는데 자, 이렇게만 확인할게요. 대중들이 지금 공포심을 갖고 있는 시장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불안해하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갈 것 같으니까 매매를 하시는데 확신이 없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점차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자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삼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나요? 개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확신을 갖고 막 매수해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고 윤정도 바보. 지금 신용잔고가 쌓여가지고 사상 최대차 난리가 나. 신용잔고 해봐 몇 조 되지도 않습니다. 평상시 대비해서 몇 조 늘어났어요. 그거는 5월 말에 펑 하고 한번 깨질 거예요. 그거는 그때 와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시가총액이 1250조 이상 되는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을 얘기하는 거지 신용 요만큼 몇 조 증가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면 과열입니까? 아니면 약세 일국면에 이런 과열이에요? 아니죠.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럴 거예요. 지겹다, 지루하다, 이론적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방송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윤정도 Y만 보시면은요, 자신감 배로 증가합니다. 자, 요런 거 한번 놓고 보시면 요거 사실상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내용인데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디서 찾으셔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쪽도 드물고 그래서 해석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는 뭐냐면요. 이것이 전체 주식형 펀드 계좌 수의 변화 추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체 주식형 펀드 계좌 수가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죠. 개인들이 과열된 양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가고 있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다우 이론 기준의 강세 이국면에 진입을 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전체 주식형 펀드 계좌 수 이게 뭐냐면은 해외 주식 펀드 계좌 그리고 국내 펀드 계좌까지 합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 기준에서는요. 참 웃기지도 않아요. IT 거품 난 이후에 주식형 펀드 수탁액 잔고는 바닥으로 치솟았습니다. 내밀렸죠. 어디 가서 저도 98년 뭐 이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주식한 건 87년이고 근데도 시장에서 뭐 말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워낙 IT 거품 때 많이 깨져 놓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주식을 하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갔던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합산한 잔고가 요 정도 얼마냐면요. 정확히 따진다면 4조 9천억 분이 안 됩니다. 갑자기 폭증을 하죠. 4조 9천억에서 2005년도에만 20조가 돼버려요. 15조가 늘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15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조에서 40조 올라오는데 1년. 2006년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가는데 얼마까지 올라버려요? 130조 가까이 올라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과열이었다는 거예요. 계좌수 앞부분에 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볼까요? 합산해서 계좌수가 1000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만 계좌, 1700만 계좌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중국 증시 말씀드릴 때 2007년도에 중국 어떻게 됐다고요? 1억 8천만 계좌 2007년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쟤네들 말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응? 인구 대비해서. 그죠? 중국은 물론 가계 지출 대비해서 한 35%를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하는 그런 현상, 과열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그 흐름이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여기서도 전체 주식형 펀드 판매 잔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해외 주식형 펀드. 요것도 잘 아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주식형 펀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언제부터 증가했어요? 언제부터? 해외에 부동산 투자 한도 확대하고 주식형 펀드, 해외 펀드 투자 한도 확대해 준 게 언제? 2005년도예요. 왜? 이렇게 돈이 나가면 뭐가 됩니까? 환율 방어해 주잖아요. 환율. 달러 사서 나갈 거 아니에요. 환율 방어해 주면 뭐가 돼요? 수출 증가. 그럼 불황형이든 어쨌든 어찌됐건 수출 두 자릿수 성장.
우와, 우리요 경제 안 어렵습니다. 수출 2자릿수 성장하고요. 외화 정보 많습니다. 그러한 맥락의 정책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해외 주식형 펀드의 계좌 수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금액도 증가했다.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다 빠져나갔죠. 다 녹았죠. 무슨 베트남에다 돈 다 갖다 부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갖다 부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비중이 우리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몇 년 고생했었어요. 그러한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국내 주식형 펀드입니다. 매번 보면은 금액이 다 틀려요. 선생님, 이 금액이 왜 다 틀릴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국내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있고요. 합산한, 해외까지 합산한 잔고가 있고요. 채권형 합산한 잔고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 합산한 잔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시지 마시고 이런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 보도자료가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곳을, 자산운용협회나 이런 곳을 들어가셔서 이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해석은 제가 해드리는 건데 2003년부터 해서 국내 주식형입니다. 국내예요. 얼마? 4조 5천억. 이제 머리 좋죠? 예? 수치 다 보고 왔거든요, 지금. 4조 5천억 분이 없던 잔고가 얼마까지 늘어나요? 2008년도에? 이게, 이거 합산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계좌수, 죄송합니다. 계좌수고요. 자, 금액. 저도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4조 5천억에서 얼마까지 늘어나요? 73조까지. 70조가 늘어나요.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가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0포인트 넘어간 건요. 졌대요. 저렇게 돈이 몰려갖고 넘긴 겁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512포인트에서 올라갔을 때 93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700포인트 내려왔었죠. 700포인트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대략 400조입니다. 700포인트 기준에 400조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자금이 들어왔어요. 70조까지. 시장이 폭등이죠. 저평가라고요? 저평가면 외국인들이 사서 저평가 해소를 해야지. 우리가 우리 돈 갖고 그 분위기에 돈 넣어가지고 저평가 해소? 그러고 나서 지금 빠져나가고 살찌운 거는 외국인? 그 정책적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예? 그런 말씀 드렸죠. 비관론자나 낙관론자, 곰이건 황소건 손실을 안 봅니다. 누가 손실 본다고요? 돼지. 탐욕스러운 저같이 뚱뚱한 그런 돼지가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한 번 알면 평생 하시는 내용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완전히 마스터하시고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공개 방송 있어요. 공개 방송 무료로 다 진행해드리는 교육 방송 있으니까 오셔서 차분하게 이 내용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채권형이 황토색입니다. 그리고 주식형이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이에요. 채권은 뭡니까? 안전자산이에요. 주식은 뭡니까? 불안전자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위험자산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위험자산의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형보다 밑에 내려와 있죠. 과열인가요? 아니죠. 다우 이론 기준에서는 그렇다면 강세 이국면 진입 단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쪼록 지금 개인들이 돈을 안 넣는데 펀드에 돈이 없는데 그럼 시장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보셔야 돼. 이제 머리 아파 죽겠을까? 이거 보시면 숫자 많지, 뭐 눈은 안 보이지, 화면은 작지. 다운 받으십시오. 이 분명히 M10 자료 다 올려놓을 겁니다. 방송국 자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시고요.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에 계속해서 뭐 IMF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전체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밀리건 오르건 외국인은 계속 사모읍니다. 계속. 사모아요. 사모으고 나서 뭐 시장이 눌릴 때도 들어 올리면서 사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사모아요. 왜? 지분이 작으니까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찌됐건 지분율의 변화는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2007년까지입니다. 2008년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2008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지분율이 감소해요. 예? 그리고 그 앞전도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자, 다시 보시면은 2007년까지 39.7 나와 있죠. 여기 42% 나와 있고요. 갑자기 희한하게 막 팔아. 예? 42%까지 2004년도에 42%까지 형성됐던 지분을 막 팔아요. 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05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동산 자금을 이쪽으로 몰기 위해서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그것을 공론화를 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 이후에는 2006년도에도 야 대통령께서 가입하신 펀드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 그런 또 기사가 막 넘쳐나죠. 그렇게 되면서 그 잔액이 아까 보신 것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42%의 지분에서부터 내리차익 실현, 2008년도 내리차익 실현.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 주식형 스탁 잔고 2008년도 고점 찍고 그냥 밀려 내려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11월부터 해서 내리삽니다. 또 외국인이. 누구의 장세입니까? 외국인이 사면서 시장이 올라가요? 누구의 장세? 외국인 장세라는 겁니다. 예? 그 이후에 외국인이 찔끔 파니까 조금 밀렸다가 다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샀죠. 이 정도 가지고는 또 미흡해. 그래서 어쨌다고 너무 긴 기간인데 짧게 또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쫙 지나갔습니다. 2003년 이전 다 무시하세요. 그냥 막 편입하는 구간이라고 그랬죠.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정확히 시장 512포인트에서부터 936포인트까지 올랐을 거예요. 머리 좋죠? 예? 그때 6차례에 걸쳐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평균 700포인트 기준에 26조. 700포인트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400조 정도 되는 시장에 26조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80%, 9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국인 장세가 형성이 됐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들의 주식형 펀드 수탁장 확 늘어버리죠. 거기에 연기금 공부하셨잖아요. 연기금 막 들어온다니까 이때부터. 그래가지고 두 군데서 사니까 외국인이 내리 팔았다는 겁니다. 내리.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촘촘히 보여드리는 게 다시. 팔 때 밀리고 2009년 바닥 찍자마자 8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 윤정두가 기준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디 가도 외국인 10거래일 이상 순매수했다고 박수치고 좋아라 하고 시장 간다 그런 논리 없어요. 윤정두 밤새 가면서 이거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야 10거래일 이상의 기준을 잡아서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8차례에 걸친 10거래일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몇 년 만이에요. 2005년 이후에 처음이야. 들어오니까 시장이 가더라. 잠깐 파는 이 파란색 잠깐 파는 구간에 조정 나오고 빨간색 다시 시장 오르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지금 어떻게 할 거 지금? 예? 지금 어떻게 할 거? 맨 끝에 보이세요?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순매수 1조 7,073억. 그게 10거래일입니다. 윤정두가 몇 년째 눈을 놓고 이렇게 쳐다봤던 10거래일 순매수가 2년 만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바닥이 아닌 고점. 지금 고점 이전에 2,000포인트 넘겨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정리해드려요? 다시? 자, 이렇게 놓고 보죠. 저도 숨이 참다, 이제. 이렇게 놓고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이게 적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80% 이상 올라온 겁니다. 이때 제대로 외국인이 매수 26조 들어오면서 400조 시장에 26조 들어오면서 90% 가까이 상승 탄력 그리고 절반 조정 다시 오르는데 여기가 주식형 펀드 스탁 잔고가 40조 했다는 겁니다. 이때 4조 5천억 하던 주식형 펀드 잔고가 40조. 왜 40조가 중요하냐? 지금 40조 지금 40조예요. 그러면 40조에서부터 과열이 돼서 73조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 얼마? 1년 동안에 75%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다우 이론상의 이 국면이 맞다면은 그렇다면 이 잔고가 더 밀려 내려가서 40조 미만으로 깨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열풍이 불어서 경기 살아난다 열풍이 불어서 위로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 증가하고 연기금 증가하고 뭐 퇴직연금 막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수급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75% 상승 나온다? 2,000포인트 대비 75%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 시장 1,300포인트, 1,200포인트 할 때요. 그때 2,000포인트 갑니다. 그렇게 계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손가락질 하시더라고요. 야, 윤정두가 조금 어떻게 됐구나. 지금 많이 아픈다 진짜. 굉장히 아파요. 3주째 지금 피부병 때문에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예? 어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우 이론상의 기준이에요. 또 어디 또 뭐 야, 윤정두 3,500 간다. 말도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다우 이론상의 기준에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는 상승 이국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 시황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요. 혼자 공부하기 힘드시면요. 이 시간 끝나고 1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교육 방송 진행해 드리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윤정수 선생님, 예, 그러면 뭐해요? 일단 시장 간다고 했으면 뭐해요? 뭔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어떤 종목 사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사십시오. 그러면 또 화내죠. 아니 11월부터 해갖고 40% 올라온 삼성전자 무서우세요? 1월부터 해서 10% 중반 올라온 삼성전자 무서우세요? 그럼 시장을
떠나셔야 돼요. 진짜 쉬셔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러면 아모레지 아모레80만 해도 제가 교육으로 얼마나 교육을 해드렸어요. 캔들 교육 해드리고. 예? 그 시가총액 10조 정도 되나요? 그런 종목이 제가 언급한다고 주가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까지 말씀드리면서 야 이거는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상 갈 것 같고 350만 무슨 350만 원 지금 300만 원도 안 되는 종목을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라와 있죠. 그런 종목 무서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렇더라도 시장 주도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장 주도주를 못 잡으시고 수익이 안 나오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까지 윤정도는 사실상 2,300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6월까지 만약에 2,300이 갔다고 쳤을 때 주도주들 잘 편입하셔서 그러니까 기존에 뭐 IT가 됐든 혹은 건설이 됐든 항공이 됐든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 대비 다 40에서 60%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혹은 뭐 100%까지도 대형주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셨다면은 계좌 수익률 크게 나셨겠죠. 그러면 6월 이후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나머지 종목도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뭐 IT, 항공, 건설만 와 있겠어요? 나머지도 올라와 있어요. 다만 키 높이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런 주도주를 못 잡아서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도요. 저 밑에서 몇몇 대형주는요. 5% 10% 움직이고 있어요. 예? 5% 10%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종목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야. 야 이거 내 거 안 갔는데 어떻게 시장 가지? 저거 다 이상하네? 그러고 나서 더 갈 종목을 편입을 못하고 내 거만 들고 이러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 수익을 확실히 내놔야만 그 다음 종목을 편입할 때에도 내가 자신감 있게 편입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주도주를 무조건 편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2014년 4분기 그때부터 해서 시장의 주도주는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 이전에 뭐 차화정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4분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 계속 언급됐지만 가장 가시화된 게 작년 4분기부터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 그로 인해서 상품의 약세, 그로 인해서 유가의 급락, 이러한 부분, 엔화의 약세, 유럽의 양적 완화, 이러한 부분에 연동된 업종군들이 많이 바뀌게 됐죠. 거기에 항공주, IT, 건설 다 포함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겁을 내실 게 아니라 이제는 4분기 이후에 매집된 종목을 놓고 보시고 그 종목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부터 4주 동안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주도주 잡는 방법, 그것을 오늘 완전하게, 왜? 시장 지금 약간의 횡보잖아요. 밑으로 살짝 빠져서 2천 공방이 오든 위로 올라서든 인상할 거 없습니다. 그 이러한 시점에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서 주도주 좀 잡으시라고 오늘 총복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요. 시장 주도주 잡아라.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지수견 이런 내용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학하세요 또. 야, 지금 종목 준다고 하다 보고 있는데 무슨 1조짜리 이상이냐. 10조짜리 이상이 몇백억짜리 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방송에서 특히 안 되는 데다가 그런 종목 가지도 못해요. 삼성전기 시가총액 몇 조 하는데도 100%씩 올라오잖아요. 왜 소형주 갖고 쩔쩔매세요. 잘 보십시오. 173개 종목인데 이거는 언제 기준이요?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 이후에 코스닥 날아갔죠? 그죠? 유가증권 시장 2,000포인트 좀 넘겨있죠? 더 많아요. 180개 종목 이상입니다. 그것도 싫으세요? 코스피 200 종목 보십시오. 그럼 코스피 200 종목에는 몇 천억짜리 종목군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종목군들에서 주도적으로 매집이 된 종목. 언제부터? 작년 10월 1일 4분기부터 해서 매집된 종목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대형주가 갈 수 있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2003년, 4년 어떻게 됐어요? 환율 방어됐잖아요. 그래서 IT주들, 자동차주들 날라갔죠? 시장 대비해서 2배세로 날라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도에 미국 금리 언제 올렸다고 그랬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제는 귀에 딱 앉으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벌써 몇 번째야. 애우셔야지. 예? 자연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 관련 금융주죠? 금융주 내일 보세요. 시장 58% 올라올 때 2배 이상씩 올라옵니다. 이 무겁다는 이런 대형주가. 마지막으로 볼까요? 2007년도 어때요? 아유, 중국 수혜주라고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찌됐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중국 수혜주라고 부각을 시키면서 매집도 안 된 종목 들어올리는데 시장 55% 갈 때 포스코 168%. 말이 됩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현대중공업 358%? 어마어마했죠.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왜 이런 거에서 수익을 못 내세요? 왜 겁을 내시고? 차화정 다 지나고 난 다음에 LG화학 3만 원대 놓고 보던 거 40만 원이네.
그런 거 별거 아닙니다. 주도주 잘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매집 잘 돼 있을 때. 그리고 주도주의 형성 어떻게 된다고? 정부 정책에 따른 뭐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정책의 영향 일부 있겠죠. 거기에 글로벌 시장의 흐름, 유가, 금리, 글로벌 시장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린 정책, 바이오, 뭐 앞전 테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핀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부분이 테마라면은 이 윗부분은 전체적인 경제 동향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도주 매집 과정. 이거 우리나라에 어디 가서 있어요? 외국에 있습니까, 이게? 이만큼 매집하면 이만큼 움직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거요, 한 27년 주식하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익률 대 나와서 한 10번 정도 우승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윤정도 매매입법 따라하겠다? 간단해.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떤 방송에서 외국인 따라잡기, 기관 따라잡기 정형화된 거 있습니까? 외국인 사니까 따라하세요. 뭘 따라해? 내일 팔면 어떻게 하려고? 기준도 없어. 이게 기준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이 정도 매집이 들어온다? 이 정도 매수 상승 탄력이 나와야 된다. 어느 걸 기준으로? 매집된 거에 평균 단가 대비해서 상승 탄력.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에 HTS 너무 잘 나와 있어요. HTS 검색만 하면은 평균 단가 나옵니다. 물론 손바뀜도 놓고 봐야 되지만은 일단은 그런 기준에서의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복습이니까. 그 다음부터 뭐 공략 1비법 상당히 중요해요.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 이것만 하나 찝어갖고 넘어갈게요. 하이닉스 지금 얼마입니까? 하이닉스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칠게요. 그냥 5만 원이라고 친다면 상장 주식수 얼마예요? 저는 한 주도 없습니다만 애워요. 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주식수가 많으니까 7억 2,800만 주. 7억 2,800만 주예요. 예? 제발 좀 아셔야 돼요. 만약 하이닉스 한 주라고 갖고 계시면 시가총액 얼마예요? 5만 원 기준 잡으면 대략 35조, 36조? 그죠? 그럼 시가총액 2위인가 3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약 하이닉스 거래량이 개인들이 100만 주 뺏겼어요. 외국인이 100만 주 샀어. 야, 100만 주 샀다 막 사야지. 뭘 막 사? 7억 2천만 주짜리가 100만 주면 0.15%인데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시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비중을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수량,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100만 주 샀네요. 뭐 3천억 샀네. 아주 그냥 뭐 웃기시는 거죠? 35조짜리 3천억 해봐야 얼마나 돼? 1%도 안 돼요. 누적 수급이 그렇다면. 하이닉스는요, 20% 매집입니다. 몇 년 동안 걸쳤지만 20% 매집에 1억 5천만 주의 매집을 단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나왔겠죠. 거기에 손바뀜도 있었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각을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을 명확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 손바뀜 이런 부분들 자료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시고요. 세 번째,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사라고? 어디서 평균 주가까지는 들었어. HTS 딱 검색에 딱 나와. 어디서 사라고? 상승장일 때는 10% 수준의 프리미엄 안 주면 못 쫓아가요. 예를 들어 삼성전기 지금 13% 가까이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들어오긴 했지만 4, 4분기 이후에 그래서 시세도 한 100% 나왔죠. 그러면 삼성전지가 100% 올라왔으니까 못 쫓아가실 거예요? 쫓아가긴 쫓아가야 된다. 어디서 살 거예요? 그 기준이 매수 평균 단가의 10% 수준의 프리미엄을 인정하자. 그거보다 주가가 높다? 그렇다면 손바뀜도 계산을 해보자. 눌림목 기다려보자. 이러한 기준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횡보장에서는 5% 정도 프리미엄. 하락장 혹은 장은 멀쩡한데 종목을 막 흔들어. 당연히 흔들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은 어떻게? 야, 흔들기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놈 팔아서 무슨 종목 살라고. 펀드멘탈 돼 있으니까 들어오는 수급인데. 펀드멘탈 돼 있고, 수급 돼 있고, 이평선 정배열에서 살짝 누르는 거 속임수 패턴이고.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어요? 숨차 죽겠어요, 저도 지금. 수량 기준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 오늘까지예요. 우리 연구원들 아주 그냥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이거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아시아나 항공이 2285만 주, 2285만 주를 뺏겼어요. 아시아나항공 상장 주식수 몇 주라고요? 1억 9,500만 주인가 그래요. 난 내가 한 주도 없는데 왜 내가 애워야 돼, 제가. 여러분들 주식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럼 10% 넘게 매집된 거죠? 주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주가 올라왔는데 유가에 대한 실적 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되니까 계속 사겠죠?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상위 종목 승모수 기준, 금액 기준입니다. 1조 3천억 들어왔어, 삼성 SDS. 왜 못 갈까요? 못 가는 이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공개방송, 교육방송 때, 교육방송에 분명히, 교육방송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삼성전기 있죠? 5천억? 시가총액이 5조 6조 하면 5천억을 들어왔어.
이 적게 들어온 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팔아먹고 나갈 거예요? 이쪽은. 좋으니까 들어왔겠죠. 펀드멘탈 뒷받침돼 있고, 정배열돼 있고, 거래량 수반돼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하실 수 있는 급소의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어렵다고요? 어려우시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815TV에서는요, 이런 자료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방송 장중 야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참여하시고요. 윤정도 11시면 막 가갖고 11시 전에 문 열어놓을 겁니다. 815TV에서 무료 공개방송. 오늘 이거 지금 이 종목도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량하고 금액만 얘기했지 지분율 얘기 안 했죠. 제가 지분율로 놓고 보라고 그랬죠. 지분율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매집됐는지. 그러한 부분들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노출시켜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야, 파워포인트를 130장 이상 갖고 나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면 세 번째 부분이 5회부터 진행해드린 캔들 패턴이에요. 캔들을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랬더니 너무 캔들 노출되고 종목 노출됐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가총액 1조에서 5조, 10조짜리 종목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나요? 뭐 제가 움직입니까? 그냥 그 패턴대로 갔을 뿐이에요. 근데 캔들이 쉽기도 하면서 또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보실 때 쉽다 보니까 많이들 공부를 하셨고 또 많이들 그 패턴을 통해서 수익도 내셨고 그래서 오늘 총복습 시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너무 많아요, 내용이. 쭉 진행해드리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습을. 시간상 도저히 안 됩니다. 일단은요,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캔들이라는 것 자체가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100개가 넘어요. 다 포기하십시오. 전부 포기하세요. 신뢰도 별 3개라고 일컫는 이러한 패턴만 보십시오. 망치형, 교수형 하나입니다. 예? 우산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예요. 하나짜리 캔들. 예? 꼬리 달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상승 장악 해놓고 가로 해놓고 확인형, 하락 장악, 확인형 이렇게 해놨어요. 상승 장악형도 캔들 2개인데 별 3개고 장악 확인형은 별 3개인데 더 강력한 반전 신호가 되겠죠. 추세 지속형이 아니에요. 지금 반전 신호에만 나타나는 캔들 기준입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 하락 잉태 확인형. 상승 하락 잉태형, 상승 잉태형 이렇게만 있습니다만 그건 2개짜리 캔들은 별이 2개예요. 그건 무시하시고 확인형까지 놓고 보시고 샛별형, 샛별 십자형, 석별형, 석별 십자형. 패턴은 4개에 상승과 하락의 반전. 쉽습니다. 총 8개 같지만 8개도 아니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예제 한번 놓고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볼게요. 오늘 총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망치형, 교수형 이것도 이름 필요 없습니다. 뭐 해머형이라고도 하고 뭐 행인맨이라고도 하는데 왜 이것이 바닥에 뜨거나 고점에 떴을 때 조정받는지 이런 내용은 녹화방송 꼭 보십시오. 아시겠죠?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방송 꼭 참여하셔서 무료로 이런 교육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돼 있고 생성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뭐 복습이니까 자료 다운받으셔서. 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잘난 체 좀 할게요. 이거 우리나라에 어디도 없어요. 해외에도 없어요. 번역본에도 없어요. 샛별형, 망치형 떴습니다. 시장 반등 나옵니다. 혹은 행인맨 떴습니다. 시장 하락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어디서 매수하고 매입 단가는 어디서 포착을 해서 편입 구간을 잡고 어디서 손절 구간을 잡고 목표 주간을 어떻게 잡고 없단 말이에요. 정형화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정형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앞에 보여드린 내용과 정리 구간 해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왜 고점에 왜 들어가요? 밑에서 산 거 차익 실현해야지. 그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익 실현, 정리 구간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망치형, 해머형이라고도 하는데 생성 과정, 기준, 그 다음에 망치형의 편입 구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거 만드셔야 돼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흐름 지난주에 제가 D사라고 갖고 왔잖아요. 지난주에 D사라고 시가총액 2조라서 아우 창피해요 하고 2조뿐이 안 되니까 창피해요 하고 이름 감추고 D사 교육방송 오시면 제가 노출해드릴게요. 교육 받으십시오 했죠. 그게 언제입니까? 요날. 요날이에요. 요날. 뭐가 떴어요? 망치 뜨고 그 다음에 눌림 구간 나오고 편입 구간 들었는데 여기가 편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해머형 떴고 편입 구간 이렇게 드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절 구간 저희 연구원 오늘 가면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왜? 망치형의 기준이 아니라 샛별형의 기준으로 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망치형은 요 밑에고요. 지금 기준은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놓고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해서 편입된 이후에 바닥에서 편입이 안 되죠, 당연히. 이때 만약에 노출돼서 편입이 되더라도 3거래일 만에 대략 10% 가까운 수익이 난다? 왜 공부를 안 하세요? 왜? 오늘 종가 기준에 다시 망치형 또 떠요. 물론 5거래일의 추세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캔들의 힘, 꼬리 달고 돌리는 힘 상당하죠. 교육을 통해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GS건설이에요. 내비 하락 추세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은 뭐 못해요? 월봉? 월봉에 망치형 떴어. 편입 구간 어디? 여기. 손절 구간 어디? 이거 또 잘못 줬네. 이거 저희 이제 연구원 엄청 혼납니다. 이렇게 놓고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윤정두도 실수하는구나. 윤정두도 실수하는 만큼 여러분들 완전히 인지하셔서 실수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방송사고지 이게. 큰일 날 짓이지. 손절구간 요 밑에요. 몸통의 상단과 꼬리 저점까지. 왜냐면 몸통의 상단 이유는 이 위에 꼬리가 일부 달리는 해모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려놓으면 요 중간 라인이 손절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앞에 텍스트에 정형화된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말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편입되면은 저점 대비해서는 74%인데 이런 라인에서 편입이 되시더라도 40% 이상의 수익이 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냥 캔들 공부 하나 하신 것만 가지고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거 배 아파서 어떻게 얘 나만 두고 갔어. 뭘 나만 두고 가. 불과 얼마 전에 상승잉태 확인형 뜨잖아요. 상승잉태 확인형. 우리 공부 안 했어요? 편입구간 어디라고? 여기 잡아드렸잖아요. 이틀 연속 들어오지. 이건 손절구간 제대로 표시해놨네. 예? 아니 연구원 자격증 자산 운영 인력 자격증까지 있는 친구들이 밤을 막 이틀 밤 3일 밤을 새니까 아까처럼 그 해머형 손절 라인 막 틀리는 거야. 왜? 우리나라엔 정형화 된 게 없거든. 윤정두의 기준이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저는 수익을 다 냈습니다. 수익률 대해서는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죠. 이렇게 하면 다 올라간 거 광고만 하고 무슨 광고에 지금 교육하고 있잖아. 교육.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됐어 또. 예? 또 떴잖아요. 또 해머형 배운 게 우리가 언젠데 색깔은 상관없다고요. 편입 구간이 요 몸통까지 포함해서니까 여기라면 오늘이라면 당장 오늘 예? 유가 반등 조금 나왔다고 해서 눌려줄 때 얼마나 고맙고 좋습니까? 이럴 때 편입 왜 못하세요? 하루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잡았다면 6%지만은 어찌됐건 오늘 저점에 편입하셔도 얼마나 따뜻해. 여기서는 왜 편입 못해요? 예? 매집이 아까 돼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게 매집된 종목 중에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급 우리가 배웠고요. 캔들 배웠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빨리 넘겨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텐데 이 내용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절대 시장에서 패배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한미약품 배 아프시죠? 한미약품 얼마나 배 아파? 5거래일 됐나요? 예? 하락 추세 5에서 10거래일. 하락 추세 기준에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5거래일째 저점 찍지 않습니까? 저점이 여기 지금 최고 저점이 제가 아무 종목이나 갖고 나오고 아무 데서나 캔들 뽑아와서 이렇게 갔죠. 그건 거짓말쟁이지.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드렸잖아요. 5에서 10거래 이상의 하락. 최근 저점 확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이죠. 앞에 캔들 전부 감싸는 흐름. 그럼 편입 구간 어디라고요? 상승 장악형 딱 떴어. 여기 편입 구간. 이 몸통 위에 편입 구간. 그 다음 날도 편입 구간 줬고 그 다음 날도 줬어.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여기죠? 손절 라인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근데 고마운 게 어떻게 됐어요? 12.08? 여기서 매도 사인 나온 거 있어요? 예?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무슨 133. 어떤 내용으로 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M&A였나요? 뭐였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것을 3월 3일날 이렇게 떴는데 장학평을 왜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육 다 해드렸는데. 예? 복습하셔야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무료 교육방송 들어오시라고요. 11시에 바로 진행해드릴게요. 목 터져라고 해드릴게요. 예? 또 뭐 있어? 장학형. 빨리빨리 넘어갈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현대엘리베이터. 최근 종목에 최근. 엊그저께 종목. 응? 자, 하락 잉태 확인형.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 너무 빨리 돌아간다고 이거 어떻게 NTN 게시판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 다 올라가 있어요. 제 거 지금 1강부터 10강까지. 이 교육 내용 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 하셔서. SKC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21%가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왜 못 사세요, 이런 거? 호텔 질라요? 얼마나 좋아. 상승 잉태 확인형 떠주고. 13%가 작습니까? 이 호텔 질라, 이 대형주에서? 그죠? 아모레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지 이 방송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수에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도 만만치가 않은 종목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얼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19만 5천 원인데 아모레 지혜 기준에 최근 재료 노출 무슨 재료 노출이야.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죠? 예? 석배령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샛배령 이런 좋은 것만 보세요. NH투자증권, 샛배령
변형형입니다. 뜨죠? 편입구간 들이죠? 손절라인. 기업은행 변형형입니다. 꼭 여기가 갭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올라서죠?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때 재료 노출됐다고, 우와, 뭐 재료 노출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편입구간 주고, 손절라인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살짝. 예, 그렇게 해서 밀려 떨어지는 부분에 양봉 돌아서면서 다시 올라오죠? 이 수익이 작습니까? 저 바닥일 때 270만 원일 때 350만 원, 400만 원 보십시오. 우와, 윤정도 저거 무슨 장난이에요? 응? 액분하고 정책적으로 쫓아가 주겠다는데. 정책이 이렇게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충성. 연기금에서 매수해 준다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렵게 놓고 보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요. 2주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2주 전에. 2주 전에 보여드리고 장중 공개 방송 제가 할 테니까 무료로 교육해드리니까 무료로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2주 전에 노출해드릴 때 장중 3월 6일 날 장중에 교육방송 갭이 나오게 되는 흐름 수급 4주 동안 수급에 대해서 흐름 개인들이 7% 물량 뺏기고 갭이 나왔다. 추세 부분이 긍정적인데 기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그래? 거기에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서 이평선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평선 개선됐다. 이게 작습니까? 3월 6일 장중에 교육할 때 저가격 대비해서 7,500원이면은 한 40% 움직였네요. 오늘도 또 들어왔어, 기관 수급이.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개인이 또 뺏겼어요. 적은 수급이에요? 왜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저도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3주째 병원을 제대로 못 가서요. 내일 한 번 더 병원 가야 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피부가 지금. 예? 오늘 방송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캔들 복습 한 번 더 해드릴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예?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공부를 마저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 끝나자마자 바로 여의도가 사무실이니까 뛰어갈게요. 11시에 전부 다 모이십시오. 815TV에서 여러분들 강력한 교육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15TV의 윤정도였습니다. 예.